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6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난리가 났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세대에 난리가 난 것을 체험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에 6.25 남침이죠. 6.25 남침 전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토의 한 80%가 공산주의자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기습하는 북한군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린아이를 업고 가다가 길가에 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나면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우리가 난리가 났다고 할 때 또 다른 장면은 일사후퇴 때죠. 공산군이 패퇴를 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택동이 수십만 명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일사후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한 동포들이 발로서 투표를 했습니다. 즉 발로서 자유를 찾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투표가 바로 남쪽으로 넘어오는 그 행렬이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난리가 자주 나는 나라인데, 탈레반이 어제 무혈 입성, 카불로 무혈 입성하고 대통령은 달아나고, 그리고 외국으로 탈출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카불 공항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몇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사살되었는지 아니면 밟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면은 카불 공항으로 달려간 아프간 사람들이 그 육상에 있는 여객기에 막 올라타는 장면이 보입니다. 46년 전에 4.20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탈출하던 그 장면과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입니다. 전 아프간 대통령이 어딜 갔는지 행방이 지금 요연합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제 이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조국을 버린다 하는 이런 변명성 글을 올려놓고, 탈레반이 이제 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아프간 국민들을 잘 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여러 설이 있습니다. 맨 첫 보도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타지크스탄의 두산베로 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오만으로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타슈켄트에 착륙하려니까 거부당해가지고 오만으로 가서 오만에 머물고 있는데 곧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다 미확인 보도로 여기저기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 당국은 가니 대통령이 와 있다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베에 있는 타지크스탄 정부 관계자도 가니를 태운 비행기가 영공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슈켄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도 그런 정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알고도 가니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국과 러시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간 사람들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마 최초로 중국이 탈레반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미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미리 탈레반과의
이 대화 통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탈레반도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 대사관, 카불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도 철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탈레반 측과의 대화를 열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과 싸웠던 미국과 나토 국가의 외교관들과 대사관은 철수하거나 문을 닫는데, 그동안에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틈을 타서 영향력을 넓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약 80km의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과 신장 위구르 지역이 가깝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중국이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원래부터 이게 중국 영토가 아닙니다. 청나라 때 이게 중국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이슬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과 예컨대 탈레반과 같은 극단주의적 이슬람이 연결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계산도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될 사람 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가서 칩거 상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한 번도 미국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블링컨 국무장관만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쇼크 상태라는 이야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좀 허영을 부렸습니다. 9월 11일, 즉 9.11 테러 20주년 되는 그날까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완료하겠다라고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프간 붕괴의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개인 인기를 위해서, 즉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그 병사들을 불러들였다, 귀환시켰다 하는 것을 큰 공로로 삼습니다. 예컨대 6.25 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게 1952년입니다. 그때 선거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 하는 게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휴전 협정을 하고 한국에 싸우고 있는 미군을 귀환시키겠다. 그리하여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과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이든은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내년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좀 유리해지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미군 철수 발표가 아프간 정부군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의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미군이 물러나도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CIA 등등 정보기관에서도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비를 못해가지고 급기야 지금 6,000명의 병력을 긴급히 파견해가지고 카불 공항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카불 공항에서 지금 총격에 의해서인지 발표 죽었는지 모르지만 5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곤란하게 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가니 대통령은 그 운명이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가니 대통령은 자기 부인과 안보 보좌관을 데리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현금을 잔뜩 가지고 가다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제 변명성 SNS 글을 올린 걸 보면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 준다는 식입니다. 그게 아니죠. 제대로 자주 국방 의지를 굳히는 데 실패했고, 이 사람이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대통령을 하려면 이게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사생결단으로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군인들을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참 그야말로 난리가 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저처럼 6.25를 기억하는 이 기성세대는 6.25 때 그리고 월남전을 기억하게 되고,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은 아프가니 사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난리가 달아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기가 무겁다고 길가에 버리고 가는 그런 사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은 아프가니스탄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가는 아프간 월남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보면은 거지 군대와 배부른 군대가 싸워가지고 배부른 군대가 진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코 신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50배나 잘 산다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